안녕하십니까, 최 대표 TV입니다. 2018년쯤에 제가 퇴사 시 꼭 챙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때는 2018년 판으로 한번 찍었었는데 2020년 판으로 해서 한번 좀 변경된 내용 반영을 해서 퇴사 시 챙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뭐 퇴직금, 퇴사, 뭐 그다음에 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 근로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관심 가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끝까지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평생에 막 7번, 10번씩 이렇게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뭐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겪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근로자들이 퇴사 시에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니 뭐니 해도 퇴직금이죠. 퇴직금. 퇴직금인데 이 퇴직금은 일단은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몇 년 전에는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을 안 해주다가 이제 중간에 유예기간을 두고 50% 지급을 해주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전부 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모든 사업장은 다 퇴직금을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이면 반드시 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는 이제 모든 근로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월로 얘기하면 4주에 60시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1년 이상 되는 그런 직원에게는 줍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가 근로자냐 아니냐, 근로자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로자성이라는 겁니다. 근로자성.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떤 얘기냐면 출퇴근 관리가 되느냐, 그 다음에 급여가 고정급을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업주로부터 업무의 지시를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근로자라고 인정이 되면,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모든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 일을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1년 이상 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테일한 상황은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나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평균 임금을 갖고 하죠. 평균 임금. 평균 임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퇴사 직전 3개월치의 일당을 얘기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치의 일당. 그 일당을 가지고 내가 계속 근무한 거를 계산을 해서 한 달치 분량의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퇴직금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얼마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 직전 3개월이 2월이 들어가면 적어지고요. 89일이 되고, 그 다음에 2월이 직전 3개월에서 빠지면 92일까지 되기 때문에 직전 3개월의 기준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내가 평균 임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 줄여질지 그것도 아마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퇴직금은요,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늦게 준다 그러면 이자도 붙습니다. 이자. 그래서 14일 이내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걸 넘겨가면, 만약에 서로가 합의가 없으면 그걸 넘기게 되면 이제 이자가 부과되니까 그것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퇴사 시 꼭 챙겨야 할 거는요, 최저임금하고 그 다음에 주휴수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이 두 가지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겠죠.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그리고
주휴수당은 그 근로자 중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되는 근로자, 조금 달라지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그리고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결근이 없어야 되고요. 출근을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일할 그런 예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최저임금의 20%만큼이 우리가 주휴수당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일을 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5일에 하루니까 20%, 그래서 20%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시급으로 하면 8,590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주휴수당이 계산을 해보니까 20%가 1,718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주휴수당까지 합치게 되면 이게 10,000원을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퇴사할 때는 내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까지도 받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라고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급여에 포함이 돼서 지급을 해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퇴직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이런 부분들은요, 항상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판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저 뭐 150만 원 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부분에서 우리가 2019년부터 좀 바뀐 부분 하나 더 있죠. 우리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범위가 조금 늘었습니다. 원래는 식비나 교통비, 그 다음에 전기상여금 같은 부분들은 원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19년부터는 일부가 포함이 돼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실제로 산입되는 범위를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퇴사 시 챙겨야 할 것 두 번째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내가 똑바로 받았는가. 첫 번째는 퇴직금, 두 번째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똑바로 받았는가, 이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기준은요, 그렇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겠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 그러면 연차휴가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는 1년 차는 연차 휴가를 내년에 내가 써야 될 거를 이렇게 갖다가 땡겨 쓰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입사를 하고 한 달이 지나면 한 개의 휴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차면 다시 15일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이라는 건요, 이런 경우들 있죠. 사업장이 급여에 연차 수당이라 그래서 같이 지급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단 원칙은요, 연차 휴가라는 거는 원래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못 가게 하고 수당에 집어넣었다, 이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노동자가 나는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연차 수당에서 이제 안 주고 빼겠죠, 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이, 서로 합의를 해서 급여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가겠다고 하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연차 휴가라는 거는 1년 동안이 사용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입사하고 나서 첫 달이 좀 한 개가 나왔죠. 그럼 이 한 개는 언제까지 사용하느냐? 그로부터 1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을 못했다, 그럼 수당으로 받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해서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했다든가, 이것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사용을 못하게 되겠지만 공휴일이 또 이제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휴가 대체합의라는 걸 하는데, 이제 공휴일도 법정 휴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에 2번, 그러니까 끝나기 6개월 전, 끝나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다 주고 날짜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으셨을 때는
사용한 걸로 간주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 시 챙겨야 할 것 세 번째는요, 연차 수당. 내가 연차 휴가를 못 갔고 내가 수당을 못 받았다면 연차 수당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좀 되긴 한데 연차 수당이요 금액이 생각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사업자분들은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우리 직원분들, 노동자분들도 퇴사하실 때 내가 연차 휴가를 제대로 갔는지, 우리 사업장이 연차 휴가를 주는 사업장인지, 수당을 제대로 내가 받았는지, 이 부분도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실업급여, 구직급여죠. 네, 실업급여. 원래는 구직급여죠. 실업급여는 이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나누는데, 구직급여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구직급여는요, 실업급여는요, 쉽게 얘기해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공고사직, 그러니까 해고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고사직을 당하면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실업급여를 신청을 한다는 거는 내가 실직을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과 여러 가지 행동을, 교육도 받고 해야지만 내가 받는 거다. 구직 활동을 해야지 받는 게 실업급여다, 구직급여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착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직했다고 무조건 받는다. 나 지난번에 회사 해고당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조건 물어보시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업급여다. 실직급여가 아니고 실업급여라는 거, 구직급여라는 거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자발적 퇴사, 그 다음에 공고사직. 물론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도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촬영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조건은 된다. 예, 이것도 단편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받을 수 있냐 없냐라고 또 답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직원들은 다섯 번째로 요것도 좀 챙기시면 좋겠죠. 경력증명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류들. 내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 금방 이렇게 가면, 인사과에 가면 떼줄 수 있는데, 내가 퇴사하고 나면 이게 참 와서 다시 이거 떼달라 그러기도 힘들고, 또 방문하기 또 이렇게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뭐 경력증명서라든가 기타 서류 같은 거는 좀 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서류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잘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요, 퇴사를 할 때 챙겨야 될 거, 퇴직금 못 받은 거 있는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못 받은 거 있는지, 연차수당 못 받은 거 있는지, 그 다음에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 같은 거 서류를 내가 잘 챙겨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분들은 만약 퇴사자가 생기게 되면 물론 이제 공고사직을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사직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들 있죠. 요런 문제 자주 생깁니다. 우리 특히 중소사업장에서는요, 본인이 분명 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다른 직장 알아볼 취직했어요,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지난 다음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부당해고가 좀 아셔야 될 게, 부당해고인데, 이 부당해고가요, 이게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이제 금전적인 문제, 뭐 노동법 위반 이런 것들은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죠. 지방노동청이나 아니면 노동지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당해고는요, 노동지청이 아니라 별도의 노동위원회가 있어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금 체불이 있은 다음에도 또 이게 부당해고 신고가 또 별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전에 방송에서도 이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주는요, 본인 스스로 나갔다는 그 사직서, 그 증명서를 또 갖고 있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나갔다라는 거, 내가 부당해고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퇴직금, 최저임금, 뭐 주휴수당, 급여, 연차수당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했다 했을 때는 그 지급한 지급 명세서들 있죠. 뭐 쉽게 얘기하면 영수증이죠. 내가 줬다라는 그런 사유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종이들, 이런 것들도 사업주도 잘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거 없어가지고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18년에 제가 이 퇴사 시 챙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영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2020년 판으로 해서 또 변경된 거랑 또 보강을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 다음에 연차수당, 실업급여, 구직급여,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들, 그 다음에 사직서, 지급내역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업주건 아니면 우리 직원, 근로자원 간에 퇴사할 때 이게 헤어짐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책에서도 뭐 책을 쓴 그 순서가 만남, 그 다음에 동행, 헤어짐 이렇게 책을 썼는데, 헤어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얼굴 붉히고 서로 안 좋게 이렇게 헤어지면 나중에 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쪽 다 챙겨야 될 서류들 잘 챙기시고 합당하게 법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헤어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남깁니다. 최 대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